네, 여러분 이원재입니다. 어젯밤에 밤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역사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날입니다. 정의와 불의가 엇갈렸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최해병 사건의 그 주인공, 항명하셨던 분 무죄 확정이 돼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새벽에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재구속됐습니다. 네. 이런 날에 또 저희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려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를 7월 10일 목요일에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 모시고 오늘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젯밤에 그 뉴스는 잘 보셨어요? 항상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뉴스 보시잖아요. 3시에 좀 일찍 깼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더 일찍 그래서 깼어요? 네. 이제 그 속보를 듣고 바로 깨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일을 했죠. 아, 2시 10분에 네네. 예. 영장 발부 네네. 결정됐죠? 예. 아, 뭐 당연히 그 발부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이라 또 이렇게 잠이 일찍 깼고요. 보니까 아침에 지면 신문에는 다 그걸 반영을 못했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한겨레만 아. 어떻게 또 해서 그 PDF 판이라도 네. 이렇게 지면 판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에 발송하시는 슬로우 뉴스. 네. 슬로우 레터 네네. 거기도 반영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한미 8월 1일로 상황에서 8월 1일로 네. 네. 넘어간 거죠. 네, 넘어갔고 이게 단순히 이제 그걸 협상을 하려면 네. 다른 뭔가를 또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쌀과 소고기와 구글 지도 그리고 방위비 네, 그 쌀, 정도 소고기, 구글 지도. 구글 지도를 오픈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 그것까지 그러니까 빅테크 요청을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그것까지 던져놓은 상태고요. 아, 세 가지 다 얘기를 한 건가요 이미? 네네 그게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방위비하고 국방비까지 네. 지금 다 꺼내놓은 상태인데 네. 사실 다들 그러죠. 트럼프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포괄적으로 던져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협상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대충 니네가 나를 만족시켜봐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이죠 다. 그렇죠. 쌀과 소고기. 쌀. 소고기는 아시겠지만 거의 이명박 정부가 넘어가다시피 정권을 어. 몰락할 지경까지 갔었고 그렇죠. 쌀은 또 한국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게 또 쌀인데 그리고 우리 쌀도 남잖아요 또. 근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네. 쌀부터 그러면 얘기하고 네네. 그래서 다른 이슈 네. 얘기해 보죠. 쌀 수입을 지금 하라는 건데 지금 우리도 쌀이 남는데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쌀을 덜 먹기도 하고 쌀을 또 감산을 하잖아요. 네네네. 쌀 재배 면적 계속 줄이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줄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정부가 쌀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쌀이 또 농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수익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쌀을 지어야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쌀 재배 농가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쌀 소비량인데 쌀 소비량이 거의 한창 때에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140 정도 1년에 킬로그램 먹다가 지금 이제 50kg 정도로 줄었거든요. 네네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쌀을 더 사가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점점 야 많이 예. 늘었네 근데 1970년 대비하면 지금 네. 반도 안 되네요. 예, 반도 안 되고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게 이제 쌀 농사를 줄여야 된다. 네. 쌀 지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논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뭐 많지 않지만 쌀 막걸리, 쌀로 만든 과자, 쌀로 만든 뭐 쌀국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이보다는 또 크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밥으로 먹는 쌀은 적지만 쌀 식품용 쌀이 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걸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건데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까지 이 쌀 주권을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네. 반드시 감안해야 되고요. 네. 이 쌀 재배 면적 그래프도 보시면 이게 이제 재배 면적이 계속 줄죠. 네. 쌀 생산량이 주는 것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다 같이 주는데 정부는 이걸 더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지 않으면 쌀이 과잉 생산되고 정부가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 봤을 때는 쌀 네. 소비량이 197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사실 이 재배 면적은 그렇게까지 많이 줄진 않았어요. 많이 줄지 근데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생산성, 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쌀이 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정부가 쌀을 계속 사주고 있고 지금 양곡관리법이 또 쟁점인데 네. 일정 수준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사주겠다라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또 약간 또 윤석열이 쌓아놓은 그런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양곡관리법 통과를 막으려고 정부가 시켜가지고 쌀을 많이 일부러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쌀이 부족한 올해는 약간 쌀이 약간 살짝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쌀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우리 뭐 한 달 전쯤에 일본의 쌀값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쌀을 갑자기 작년에 많이 사들여가지고 지금 올해 쌀이 지금 부족해서 쌀값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쌀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쌀값이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그 교훈이 있고요. 일본 같은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날씨 보세요. 이렇게 네. 더우면은 네. 그 작황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네. 모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어요. 미국산 쌀에 한국이 513% 관세를 물리고 있다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근데 관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황당한 소리인데 사실 한국은 뭐 관세가 아니라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에 아 그렇습니다. 정확히 네. 기억하시는. 그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우리는 쌀은 안 된다. 다른 거 양보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쌀이 아닌 대부분 작물이 다 지금 다 넘어가 있죠. 자유시장으로 넘어가 있는데 네. 쌀매를 지키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쌀을 지켰고요. 그 당시에는 MMA라고 최소 접근 물량 이 정도만 네네네. 조금씩 하자. 그래서 당시 뭐 1%부터 해서 4%까지 늘렸고요.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네. 1% 우리나라 소비량의 1% 네. 정도를 수입하다 4%까지 점점 의무 수입량을 네. 늘린 거네요. 그게 관세를 10년 동안 매기는 거 아니고. 네, 10년 동안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관세화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하니까 조금만 더 봐주라, 다른 걸 양보하면서 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을 지금 이제 40만 톤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한국의 쌀 생산량도 줄어들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의무 수입 물량입니다. 지금 한국의 쌀 생산량 그래프 네네. 그 저거네요. 그러니까 노란색도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데 우리며 계좌 먹기로 노란색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네, 양이고 이건 훨씬 비싸죠. 국내산 빨간색은 쌀은. 의무 수입. 빨간색 싸게 의무 수입량으로 우리 이제 수입산 쌀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이제 국내 쌀 시장을 지키려고 이걸 시장에 풀진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일부 쓰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데 이 40% 안에 미국 쌀이 조금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요거 의무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의무 수입, 그러니까 가격 정해서 사오는 거고요. 근데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서 관세 13% 부과하고 있다. 이거는 가격을 6배 매긴다는 건데 그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40만 톤, 41만 톤쯤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가져올 거면 513이 물리는 게 맞죠.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의무 수입 물량이 40만 톤이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이하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513인 거지. 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쌀 관세를 513% 물리고 있다라는 거 그 맥락을 다 뺀 사실상 잘못된 주장인 거죠. 근데 미국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나 비싼 관세를 물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물려야 되겠다라고 네. 아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데 관세를 25% 물리겠다라고 이제 이걸 약점을 잡아서 계속 이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의무 할당만 두고 있는데 네네. 관세화하라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미국산 쌀을 한국에 수입하겠다라기보다는 이걸 핑계로 니네 쌀 봐라, 니네 쌀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5%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국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쌀을 더 수입할게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해야 되니까 다른 거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 트럼프는 한국의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흔들지 않는 이상 미국의 욕을 들어줘야 되고 아니면 미국산 쌀만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일부 중국산도 있고 칠레산 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만 톤 의무 수입량 안에 40만 톤 다른 안에 나라 것도 이제 있어요. 다른 나라들 배분해가지고 이 정도만 수입할 테니까 이 정도는 할당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자라고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많이 수입할 수 없다. 딱 이 정도 한계다라고 WTO 협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무역기구가 이미 이렇게 합의한 상태라서 이게 우리가 불공정 거래를 할 수는 없고 그 거래에 조약에 미국 정부도 합의를 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거래할 수 없는데 이걸 빌미로 계속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그 나라한테 약점이 될 만한 점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큰 뻥카를 던져서 네. 거짓말을 하면서 막 몰아붙인 다음에 네. 다른 데서 성동격서 네, 전략으로 네. 다른 네. 데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한국 정부 잘 하시겠지만 이 약점에 끌려가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쌀을 뭐 봐라 우리 쌀 남아둔다 아니면 이미 이건 WTO에서 이미 이렇게 합의하는 사안이다. 이걸 니네가 WTO를 깨겠다는 거냐 또 역으로 쳐야 되고 물론 반도체나 안보나 뭐 다른 협력 사항들을 강조하면서 이런데 우리한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방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우리도 역으로 성동격서를 쳐야 되는 건데
쌀 시장을 양보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면은 이미 지는 게임이 될 수 있죠. 아,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한미 정상회담 조속히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왠지 잘 받아칠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 스타일이 행정부 지난번에 그 스타일이라. 우리 타운홀 미팅 같은데 하는 보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라거나 그러니까. 이건 본질이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쌀은 이미 미국 정부 합의한 WTO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라거나 물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강약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잘 또 달래면서 해가면 네. 좋겠습니다. 소고기 얘기를 좀 소고기. 넘어보죠. 소고기가 지금 우리 근데 미국산 소고기 요새 마트 가면 많이 있잖아요. 네. 수입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잘 모르셨죠.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진짜요? 네. 우리가 제일 양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금액으로도 많고 양으로도 많고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산 소고기가 요즘은 이제 광우병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서 뭐 미국산 뭐 그 티본 스테이크나 뭐 미국산 등심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이제 이거 보시면 2023년인데 옛날에 광우병 위험 있다는 그 고기보다 등급이 좀 높은 고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먹는 미국 그래서 이게 저는 안타까운데 음. 미국이 그 프라임 등급, 초이스 네. 등급 그 고기를 많이 수출을 해요. 네네네. 수출을 하는데 네. 값싼 고기를 또 많이 소고기를 수입도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아니 미국이. 미국이? 아, 그 말은 그래요? 뭐냐면 미국은 좋은 고기를 만들어서 한국 같은 나라에 여기다가? 수출을 하고 값싼 네. 고기,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고기들을 사가지고 자기네 이제 가공육으로 쓰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군요. 미국 사회에 좀 이렇게 뭘까요? 양극화를 나타내는 측면이 그러네요. 있죠. 아,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프라임 등급, 초이스 등급이 좋은 등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많은 건 이제 고급 고기를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우리 또 서민들은 스테이크용 고기를 미국산 스테이크 많이 먹잖아요. 미국 서민들은 그거 갈아서 만든 뭐 버거나 맞습니다. 그런 소시지나 그런- 이런 거를 먹는 네, 거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싼 고기들을 수입하는 미국의 그 이중적인 측면인데요. 이거 보시면 2023년에 한국 1위, 일본 2위, 중국이 3위입니다. 미국산 근데 소고기를 어쨌든 우리가 저렇게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왜 그렇습니다. 소고기 안 사가냐고 불평을 한 거예요? 2024년에는 일본이 좀 더 앞섰습니다. 일본 1위고 2위인데 왜 그러냐면 네. 한국은 지금 풀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이게 관세 장벽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세계 1위인데 저거보다 세계 어떻게 더 얼마나 사요? 더 사라는 거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가 또 상대적으로 싸니까 한우가 워낙 비싸잖아요. 만약 한우의 등급 등심하고 미국산 소고기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산 소고기도 맛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요즘 이제 광우병에 대한 불안도 많이 해소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딜레마는 지금 광우병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을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네네. 광우병 우리가 시위 왜- 엄청 할 때. 왜 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냐면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네네네. 그 뒤로 소고기를 수입한 게 아니라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그렇죠. 아직까지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금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질 낮은 고기를 네, 수입하라고 질 낮은 얘기를 하는 고기를, 거예요. 예. 근데 광우병 위험은 사라졌나요? 그 광우병 30개월 위험은 여전히 뭐 이게 과학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정 위험물질 SMR이라고 하는 특정 위험물질이나 아니면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15년 전에 합의한 규칙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실제로 이게 수입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한국 이미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걸 또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네 소고기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느냐? 30개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하는 거고요. 만약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면 또 이제 그 값싼 소고기나 아니면 뭐 늙은 위험한 그런 소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재명 정부가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이명박 정부도 이걸 길을 쓰고 막았고 네. 지지율이 폭락했었죠. 이걸 알고 시위가 격하게 일어나니까 막은 거죠. 막은 거고 도저히 협약을 재협상이 안 주려고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읍소해가지고 재협상까지 받아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이밀면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거다라고 알고 일부러 이걸 던진 또 거죠. 약한 고리를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세게 그래서 치는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성동격서고 우리도 이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다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소고기를 수입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네. 옛날에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 먹지 말자고 시위하더니 지금 그렇게 다 사서 먹냐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미 그런 기사 많이 그랬기 나왔는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고 그러네요. 안전한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광우병 위험소는
네. 아직도 수입을 안 하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도 재밌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도별로 본 건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당시 우리가 그 아침 이슬 불렀던 때 네, 네.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수입을 중단했다가 네. 협상이 타결돼서 이때부터 수입하는 건 지금 이제 30개월 미만의 안전한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이 일본이고 파란색이 한국인데요. 거의 네. 일본 강국이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구글 지도 얘기는 네. 무슨 얘기예요? 구글 세 지도 가지 얘기라고 이야기는 이제 하셨는데. 그 지도 반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글이 지금 저 얼마 전에 대만 출장을 갔다 왔는데 대만이든 해외 출장 가면 무조건 구글 맵을 쓰잖아요. 네, 네. 한국 온 외국인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왜 구글 맵이 안 되냐로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군사 보안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또 네이버 다음이 압도적인 카카오가 압도적인 그 도메인 국내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구글 맵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구글이 또 한국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구글에서 한국 지도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그걸 안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줘도 되는데 사실 줘도 되는데 너네 세금도 안 내면서 이런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구글이 세금 안 내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에 서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국 정부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도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너네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가져갈 거 아니냐. 우리 지도 데이터는 줄 수 있는데 한국 서버를 둬야 된다라고 역으로 치고 있는. 사실 지도 데이터가 얼마나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다 공개된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안 주는 건 물론 다른 경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일부러 안 주고 있고 일부러 못 받고 있고 근데 그 상황에 또 트럼프가 이걸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너네 우리 구글에게 지도 서비스 지도 안 주고 있잖아. 이것도 불공정 행위 그것도 아니냐라고 비관세 얘기하고.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너네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서버 여기 미국에도 세금 안 내고 한국에도 세금 안 내면서 이렇게 뭐 싱가포르하고 룩셈부르크를 거쳐가지고 탈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주냐라는 건 한번 다퉈볼 만한데 이 트럼프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잘 모르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다가 슬쩍 그 서버만 여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는 그렇습니다. 또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구리, 있다면서요? 네. 어제 또 트루스 소셜에 네. 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저기 소셜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 트럼프가 예, 거기에 대문자를 막 써가면서 This is after all our golden age. 뭐냐면 구리 가격을 높여받아야 되겠다. 구리가 미국에서 구리가 안 하는데 미국에서 구리가 구리 안 하는데 구리 많이 나요? 정제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트럼프의 패착인 것 같은데 우리도 구리가 많으니까 우리 구리 산업을 키워야 되겠어. 이 구리에 50% 관세를 떼겠다 그래가지고 50% 관세요? 네, 그 미국이 구리를 엄청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관세를 때리면 자기가 수입 물량 그거 비싸니까. 잡곡인데 그러니까 구리가 잡곡이죠. 필요해서 수입을 하는 거고 네네. 오히려 또 자기네는 기술이 없고요.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재료는 수입해 와야지 국내에서 그 구리를 가공해서 뭘 만들 구리 재련과 정제 뭘 기술인데 만들든지 할 텐데. 그래 덕분에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 인류 역사상 역대 최고 가격 보여주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역대 최고 트럼프 가격으로 한마디 때문에? 네. 지금 올랐지만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구리라는 게 중요한 게 AI도 들어가고 모든 전자산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뭐 그 구리가 굉장히 그러네. 구리선이 구리 전력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데이터 모든 케이블도 정보통신의 그 케이블의 기본인데 되고. 구리 가격 이렇게 트럼프가 끌어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 큰일 났네. 미국이 또 그 AI가 핵심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건 아마 계속 가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이런 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리를 좀 사놨어야 됐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가디언 보도 같은데 보면 네. 미국이 가장 큰 충격을 입을 거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네.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도 사실 이제 굉장히 이게 좀 그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한국도 구리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계속까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리를 캐서 미국에 수출하는 건가요? 우리는 수출도 하고 또 수입도 하는데 수입도 하고 이제 수출도 하고. 미국 수출을 많지 않기 때문에 타격은 크지 않을 거고요. 다만 구리 가격이 뛰면 한국의 이제 그 정보통신 산업이나 네. 한국도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100조 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인데. 마지막 그림만 보세요. 한국 구리 수입이
세계 4위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이 구리 수입을 제일 많이 하고요. 중국, 일본, 유럽, 그다음에 한국이 4위입니다. 그리고 구리 수출도 한국이 또 꽤 많이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 나오시고요. 오늘은 트럼프가 또 통과시킨 오빠 법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뭔지 끝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산업이 어디로 갈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